경기도민이 궁금한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경기연구원과 함께하는 정책풀이 토크쇼. 경기연구를 그리다. 네, 오늘도 경기도민이 정말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하는 정책 이슈를 알려주실 네. 경기연구원의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권진우입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경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도시계획과 지역경제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넓은 분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나눌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뭔가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도시의 성장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성장. 저도 성장을 멈춘 지가 꽤 돼가지고 성장까지 다쳤어요, 저는 이미. 도시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거. 네,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예, 좀 감이 잘 안 와요. 힌트 좀 주세요. 이곳은 전국에 분포하고 있고요. 전국에?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4%를 차지합니다. 경기도 전체 중에서는 11%를 차지해요. 그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은 지역 같지는 않은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린벨트. 그린벨트 지역을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뉴스 보면 이런 소식 들리잖아요. 한쪽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라! 해제하라! 다른 쪽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해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환경 보호해야 된다. 네. 이렇게 양쪽 굉장히 팽팽하게 맞서는 굉장히 민감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을 완전히 해제하기는 또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풀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 질문을 하나씩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개념이 또 언제 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개념이 처음 도입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었어요. 오, 다른 나라예요? 네. 어디지? 1930년대쯤에 영국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 네. 녹지 공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도시계획가들은 도시의 규모와 시민 건강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했어요. 도시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네. 그리고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 도시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를 하자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도시 그 가장자리를 삥 둘러서 녹지 공간을 조성하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그린벨트고요. 세계 최초의 그린벨트는 영국에서 시작이 됐다. 어딜 가도 써먹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그 영국 도시계획가들 사이에서 시작된 이 개념을 열렬히 지지하던 사람 중에 도시계획가 레이먼드 언윈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런던 대도시권 계획위원회의 대표 도시계획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영향력이 생긴 거죠. 내가 추진하고 싶은 그 개념을 실제로 적용할 계기가 생긴 거예요. 당시 영연방 국가였던 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로 확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도 이 영국의 그린벨트 개념을 도입했고요.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도시계획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70년대에 그린벨트를 도입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돼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처음 지정됐어요. 지정한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존하자라고 법에 쓰여 있죠. 그 처음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5,000제곱킬로미터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5% 정도를 차지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거쳐서 전 국토의 3.8%를 차지하는 3,700여 제곱미터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의 여건은 어떻습니까? 경기도에는 처음에 1,300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고요. 네. 경기도에서 그동안 해제된 면적은 170여 제곱킬로미터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1,100제곱킬로미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도시계획법을 보면은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걸 막으려고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수도권의 확산만 방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1971년에 처음 지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국가균형 발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게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와 산업을 수도권 밖으로 분산시키자라는 건데 결국 이제 1983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시행되기 시작했어요. 학교라든지 아니면 공장 이런 그 인구를 집중시키는 시설, 대규모 개발 계획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게 막히고 있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 제도도 수도권에서 더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영국이랑 일본 얘기 살짝 들었는데 그 나라들에서는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특히 영국이 궁금해요. 영국이. 영국에서는 여전히 그린벨트가 존재해요. 해제되기도 하지만 또 새로 지정되기도 하면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처음 시작된 국가이기도 하고 여전히 개발 제한 구역 제도가 유지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 그린벨트 얘기를 할 때 아주 빈번하게 언급되는 국가인데 사실 영국과 우리나라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그 개발 허가제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개발 허가제요? 네, 개발 허가제라는 건 그린벨트든 아니든 어떤 토지에 개발을 하려고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가 아닌 농지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나 그린벨트에 개발을 하려고 할 때나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개발 허가제 대신에 현재 어떤 제도를 따르고 있나요? 우리나라는 용도 지역제에 기반하고 있어요. 용도 지역제라는 건 토지에 이미 부여된 그 용도에 따라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상업 지역에서는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행위들이 제한되기 때문에 주변 지역의 비개발 제한 구역 토지랑 지가 차이가 많이 나죠. 저는 일본 상황도 궁금해요. 일본 정부는 1940년대에 도쿄 주변을 동그라미 형태로 그린벨트로 지정하면서 이제 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네. 1950, 60년대 들어서 법적 근거를 갖췄어요.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많을 텐데 이걸 해결하려면 뭐 재정 보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재정 보상 규정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책정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반발이 매우 심했고요. 결국은 지금 아주 작은 면적만 그린벨트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개념을 도입했던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껏 그 초기처럼 강력하게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경기도에 꽤 많이 넓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거주하는 인구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경기도는 한 2004년 정도까지 28만여 명쯤 거주하셨어요. 2006년에는 9만여 명 정도로 줄어들었고요. 지금은 4만여 명 정도 거주하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세요? 2015년에 거주민 실태 조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평균 연령이 52세였고요. 고령 인구 비율은 36%로 나타났어요. 어떤 수준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국 평균을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전국적으로 당시 평균 연령은 40세였고요. 고령 인구 비율은 13%였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는 젊은 분보다는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이 살고 계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은 같은 집에 20년간 거주하고 그럴 수 계셨고요. 있죠. 그리고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생각이 있다고 답하신 비율도 3%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곳에서 오래 거주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인 걸로 나타났죠. 오래전부터 그냥 이 터전에서 계속해서 살아오신 분들이고 내가 다른 곳 가면 어디 가겠어. 그냥 난 여기가 좋아. 난 여기서 계속 살래. 이런 분들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떠나고 싶지 않아 하시죠. 문제는 그분들이 사시는 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된 걸까요? 수선이라든지 건축을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분들 대부분이 뭐 농림, 축산, 어업에 종사하시는데요. 도시민 소득보다 낮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거주 기간이 길수록 소득과 자산이 적은 걸로 나타나서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개발 제한 구역에 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정책이 그 어려움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이미 있는 사업들이 좀 있나요?
2000년부터 이제 거주민과 토지주가 받는 제약을 보전하기 위해서 정부가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걸 주민지원제도라고 하는데요. 생활 편익 사업부터 복지 증진 사업, 생활비용 보조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냥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데요. 이 만족도가 꾸준히 향상되고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분들은 어떤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규제에 비해서 지원은 적다는 거죠. 아, 부족하다 아니에요? 부족하다. 맞아요. 그래도. 더 획기적이고 이제 큰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고요. 네. 뭐 물론 사시는데 주차장이 필요하다, 아니면 뭐 대중교통이 필요하다,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앞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잖아요. 그런 방안들도 좀 마련이 되어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지원 대상을 지정하기 전에 거주하시던 분들로 한정하는 대신에 이제 거주 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 대상을 넓힐 필요가 있고요. 물가가 그동안 많이 상승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초기에 지원하던 그 금액을 현재의 물가에 맞춰서 가구당 지원 금액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은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제가 방문했던 여러 도시의 여러 장소들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곳이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아, 맨하탄. 맨하탄. 좋죠. 네. 도시만에 맞아요. 녹지 공간이 그렇게 크게 있는 곳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맞아요. 도시 안에 굉장히 평화로운 공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게 부럽더라고요. 맨하탄은 대도시잖아요. 높은 빌딩 숲 사이에 넓은 공원이 있는 거죠. 이 센트럴파크처럼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찾을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저는 개발 제한 구역이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활용도 높은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도시가 필요로 하는 기능, 한눈에 반할 분을 찾으시는 그런 기능, 그런 기능도 충실히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요, 개발 제한 구역이 정말 더 가치 있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토의 계획적인 개발, 자연 환경 보전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또 달라진 여건을 반영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주민 지원 사업 대상과 범위를 넓혀서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겠죠. 소규모 단기 사업 대신에 파급력이 큰 중장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장기 개발 제한 구역 활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발 제한 구역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유용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 연구를 그리다 오늘은요,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박사님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중요한 주제를 이런 기회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두 분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요, 이 박사님이 눈웃음을 한번 딱 보여주실 때마다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처럼 우리 경기도민들도 네. 이 궁금증이 한 번에 사르르 녹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 많은 신경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민의 정책 이슈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 연구를 그리다는 계속됩니다. 경기 연구를 그리다. 책 식물을 한 7, 8개 쫙 갖다 놔서 그림 벨트입니다. 오. 검정색 집에 그림 많으시잖아요. 그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맑아. 센트럴파크만 있었으면 저 여자친구 벌써 생겼죠. 아니, 대우 씨 용산공원 괜찮을까요?